안녕하세요. 매경리그 주식센터 김윤아입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 코스피 다시 한번 새로 역사를 써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냈는데요. 한가위를 풍성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중개센터에서도 추석 선물 세트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언박싱하러 함께 가보시죠. 네, 먼저 규칙입니다. 2달 동안 수익률 게임이 이뤄지고요. 영입가는 방송 다음 날 시초가, 그리고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트레이드권이 등장했죠. 이 트레이드 전략 성공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 팀의 성적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성팀 218%, 여성팀은 180.3%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남성팀 한 달 만에 무려 200%를 넘긴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배부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성팀도 바짝 쫓아오면서 최고 수익 종목이 네오셈으로 뒤바뀐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양 팀의 선수 성적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여성팀 안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김시은 전무가 정말 대단한데요. 하루 만에 4위에서 1위로 단숨에 점프한 모습이고요. 또 최영주 전문가도 한 계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판을 뒤흔들었을까요? 베스트 11 라인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정말 추석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팀 안에서 무려 4개나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김민석 매니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무려 2개의 유망주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한일철광, 코리아 서킷 모두 다 오늘 가장 크게 움직여줬고요. 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100원 차이로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다음으로 성하준 매니저의 APR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 타고 있죠. 20% 넘는 수익률 기록해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박철수 매니저의 프로텍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강한 장비단이었죠. 오늘 12%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어제 트레이드권이 등장했죠. 바로 최영재 전문가에게 있던 HB솔루션이 김민석 매니저에게 왔습니다. 하루 만에 5% 오르면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고요. 앞으로 더 큰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성팀도 오늘 4종목이나 빛이 납니다. 먼저 김시은 전문가의 네오셈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질주와 함께 날아오른 모습인데요. AI 서버가 확산되면서 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스트 장비 중요성 대두된 모습이고요. 오늘 22% 넘는 수익률 기록해냈습니다. 또 바로 옆으로 성소라 전문가의 PSK 역시 힘을 받아간 모습이고요. 또 글로벌 텍스프리도 자리했습니다. 이차영 전문가의 유망주죠.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기한을 연장한다라는 기대감 올라오면서 오늘 장 막판에 급등한 모습입니다. 또 그 밑으로 최영재 전문가의 영화테크까지 가파른 상승세 그리면서 7% 넘는 수익률 도달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보름달처럼 빛이 나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연휴 이후에도 저희에게 수익 선물을 안겨줄 유망주와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주식리그 중개센터 김윤아였습니다. 주식 남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성팀이 트레이드권으로 HB솔루션을 뺏어가셨는데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5%나 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서 혹시 오늘 여성팀에서 트레이드권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궁금했는데 혹시 준비하셨나요? 그거는 이따가 이차영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 시간만 되면 좀 아웅다웅하곤 했는데 네. 오늘 일단 명절 연휴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오늘은 좀 훈훈하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훈훈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200%를 넘겼으니까요. 네, 축하드려요. 근데 저희도 하루 만에 40% 넘기긴 했습니다. 네, 긴장하면서 연휴 이후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좀 훈훈하게 진행은 안 될까 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분. 공교롭게 수익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뭔가 남성팀과 여성팀에서 각각 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리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송률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예, 요즘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 방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IG 넥스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틀 전에도 수주가 나왔습니다. 기뢰 탐색 관련해가지고 한 1,700억 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자기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방사청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규모가 한 1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저는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게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3국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수주 잔고가 12조 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수에 편승 못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파란 음봉이 좀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픈 종목이긴 한데 또 시장의 수급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연휴 이후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차영 전문가의 리뷰 종목은요.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이 변경된 그 종목이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수익률이 무려 19%예요.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을까요? 오히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결국에는 성형 관광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지금 이 상승 부분을 뚫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리테스트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리뷰해 주셨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뭐 상대 팀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또 쓰실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이 종목도 한번 계속 군침을 흘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또 새로운 종목을 영입을 해 주시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전략에서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영입 종목을 고르게 될지 그 전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율 전문가님. 일단 뭐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이후에 이벤트 일정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약바이오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중요한 이제 글로벌 학회 일정도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암학회도 일정을 앞두고 있고 뭐 뚱보학회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적으로 이벤트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벤트 일정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휴 이후 우리가 사실 연휴까지 지금 연휴에 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이후까지 많이 바라보진 않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정을 고려해서 오늘 영입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차영 전문가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를 바라볼까요? 사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추석 연휴 이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되나라는 생각을 네. 조금 다들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약간 기쁜데 의아한 조금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연휴 기간 이후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오늘의 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에 조금 주목을 하셔서 반도체 랠리에 주목할 수 있는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근에도 반도체들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연휴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반도체를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랠리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과연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온 영입 종목은 무엇인지 그 이름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송율 전문가가 택한 종목은 한국콜마였고요. 저희는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전략을 제시하실 때도 언급을 해주셨던 바로 네, 그 종목이군요. 반도체죠. 네. 자, 좋습니다. 자, 한국콜마 또 오랜만에 듣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연휴 이후에 이벤트 일정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에이펙 남아 있습니다. 에이펙으로 어느 정도 수익 기대면 되어질 수 있는 게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4%가 화장품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미국의 제2공장 준공에 이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캐파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전 세계 ODM 업체로 봤을 때는 1위, 2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생산 캐파를 확보했냐 여기서 이제 갈릴 건데 자, 얘는 일단은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2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북미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4억 7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북미 공장이 이번까지가 한 3개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캐나다 법인 공장이 있고
있고 그다음에 앞전에 USA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이 전체 3개 공장을 합치면은 북미에서 가장 큰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수혜 기대감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쇼핑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의 이벤트라고 본다고 하면은 광군제가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주문량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는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7월 16일 날 11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7만 7천 원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인데 반대로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PER로 봤을 때는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4년 연속해서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게 한국콜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정도 매출액이 전망이 되는데 내년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눌렸을 때 매수 메리트가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보면 정말 속률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서 온통 반도체를 주목하면서 더 올라갈 반도체 뭐 있나 아직 안 오른 반도체 뭐 있나 주목할 때 속률 매니저는 한국콜마를 바라보고요. 늘 이런 전략으로 네. 좀 저가 라인에서 잡아서 큰 수익률을 올리곤 했던 모습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만 원대에서 한국콜마를 이제 영입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종가가 7만 7천 원인데요. 위아래 20%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만 원 일단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9만 원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8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 기술적인 분석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저항 매물대를 좀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앞전에 이제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9만 원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구간 6만 3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래 약 20% 정도씩을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3천 원입니다. 네, 저희 여성팀은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어요. 시청자 현님께서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필옵틱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대장으로 꼽을 만큼 사실 반도체 라인업 안에서는 너무 큰 종목들이 2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소부장 라인업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AI 메모리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 이 수요 때문에라도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 가장 좀 신호탄처럼 쏘아 올렸던 부분이 이제 약 이틀 전에 나왔던 이 애플과 테슬라에서 유리기판에 주목을 한다라는 기사가 결국에는 이 글로벌 이 대형 기업들 자체가 유리기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AI 자체가 필요로 하는 이 반도체를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리기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필옵틱스를 조금 주목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리기판이 결국에는 유리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뚫는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뚫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구멍이 잘 뚫렸는지 잘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리이기 때문에 반사가 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을 하고 공정 후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점검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기판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장비를 풀라인업으로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장비를 수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사실상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과 양산의 레퍼런스를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옵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TGV 검사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술 자체를 모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율과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을 조금 더 빠르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필옵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조금 받쳐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을 흑자 전환을 했지만 지속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좀 못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국내에 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납품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지만 상승 여력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필옵틱스가 조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쌍바닥을 찍고 장대양봉을 올리는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상승분이 지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평선이 정배열로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분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오늘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옵틱스와 관련해서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 공격은 아닙니다. 필옵틱스 얘기를 하면서 유리기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필옵틱스는 장 막판에 좀 힘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필옵틱스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잘 버텨줬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대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매물대에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하지 않았죠. 추석 연휴 이전인데도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44,500원대로 잡아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도 조금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라인대로 잡아서 전 저점보다는 조금 높게 잡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옵틱스는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4,5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왜 제가 할 질문을 주윤 코치가 하시죠? 미리 제가 그 선제 공격을 그러니까요. 해서 공격을 못 하시도록 마치 우리 아이 썼습니다. 남이 못 혼내게 내가 대신 혼내는 것 같은 저만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또 영입이 된 한국콜마와 필옵틱스에 대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할 텐데 자, 한국콜마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많죠.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콜마는 오너 일가의 그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일단락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콜마라는 기업 이미지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5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내용인데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질문이 왔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 B&H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일단락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트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고 제가 보통 직접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차트에 선반영이 됐고 사실상 1심을 뒤집기에는 뭔가 근거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어느 정도 뒷받침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악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뭐 기존 주주분들도 있겠지만 또 신규로 들어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제가 필옵틱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으로의 굉장히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이제 굉장히 또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 본 분야에서 조금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서 실적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상 상반기에서 실적이 많이 부진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유리기판의 영역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유리기판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주가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해외에 있는 조금 빅 기업들에게 좀 수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 기업에도 수주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를 최근에 이 애플이랑 테슬라가 직접 와서 이 유리기판 관련한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들려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지하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협력을 했던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애플은 1등 기업이랑만 합니다. 잘하는 기업이랑만 이제 이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서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양질의 유리기판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고 전공정을 한 번에 원큐에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기판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피롭틱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세대 이 유리기판에 대한 선두주자로 피롭틱스가 나가기에는 기술력 자체는 충분하다. 그러면 앞으로 유리기판이 결국에는 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실적과 수주가 맞물렸을 때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낮다라고 또 반대로 볼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시각의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질문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데 이렇게 청산 뉴스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예. 그만큼 자신이 있다. 뭐 그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맞지만 무튼 저는 콜마에 대해 한국 콜마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이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수주가 다 채워진 건 아니어서 가동률이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달이면 수익률 대결이 끝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 대박. 일단은 대박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 이 공장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렸는데 거기 가동률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가동률 좀 말씀드리자면요. 1공장 같은 경우는 약간 썬케어 쪽 그리고 색조 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캐파가 증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캐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고 가동률 우려는 조금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원래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자체가 장기 수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인디 브랜드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영세한 기업들 상대로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량의 주문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 차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뭐 시각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또 선반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 잘 돌아갈 때를 계산해서 미리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매니저님은 절레절레 네. 하고 계세요. 한번 열심히 제가 코치로서 역할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송량 매니저님 더 많은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별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명절 연휴 전 저희 주식남녀 마지막 방송을 마칩니다. 저희도 한참 쉬었다가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10일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다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